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저는 낚시하면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물이 있는 곳은 사연 없는 곳이 없다는 말.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며칠 전 밤낚시를 나갔을 때였는데요. 그때 예전에 낚시하면서 몇 번 마주치고 그래서 서로 인사도 하고 안면을 튼 동생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같이 낚시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했었는데 혹시 낚시하면서 이상한 경험 한 적 있냐고 물어보니까 대략 10년 전쯤? 그때쯤 경험한 경험담이라며 얘기를 들려줬거든요. 저는 그 얘기 듣는 내내 짜릿했는데 그래서 낚시하며 알게 된 그 동생 얘기를 여러분께도 들려드릴까 합니다. 낚시하며 알게 된 동생에게 들은 기묘한 이야기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낚시하며 알게 된 동생 이름을 민수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듣고 만경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 얘기가 만경강에서 경험한 얘기라서 제가 이제 그 만경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만경강은 그 옛날에 나룻배길을 이용할 때부터 배가 뒤집히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익사하는 사고가 잦았던 곳이고, 근래 와서는 92년에 버스 추락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일까요? 그 만경강은 귀신을 목격했다는 목격담이 많은 곳이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그런 만경강에서 민수가 2010년 6월에 경험한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만경강 일대에는 루어 낚시꾼들 사이에서 낚시하기 좋은 곳들로 유명한 곳들이 많지만 민수와 친구들이 낚시를 하러 가던 곳은 접근이 힘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곳이었다는데요. 사실 낚시를 할 때 지리적으로나 다른 조건들이 편하면 좋겠지만 그곳은 접근이나 그 편안함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곳이었답니다. 그래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찾지 않는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경치 하나는 정말 예술인 곳이었다고 해요. 지금은 그 동네를 떠나서 살아서 그렇지 민수가 그 근처에서 살았던 그 당시엔 동네에서 같이 낚시를 즐기는 친구들과 거의 매일 낚시를 하러 가던 곳이었다는데요. 그렇다고 또 바로 동네 앞에 있던 건 아니고 차로 가기엔 또 애매한 거리라서 늘 걸어 다녔는데 그렇게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기에 걸어 다닌다고 해도 체감상 멀게 느껴지진 않았다고 하고요. 그러던 중 친구 하나가 거기서 날 잡고 낚시도 하고 캠핑도 즐기자는 말에 민수와 친구 넷 모두 다섯은 그 말이 나온 그 주 금요일 날 일 마치고 모여서 그 늘 가던 그곳에서 1박 2일 낚시 캠핑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민수와 친구 넷 그리고 친구가 키우는 덩치 좋은 진도 믹스견 사람 5과 개 1마리가 경험한 그 기묘한 경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말이 캠핑이지 텐트도 없고 그냥 작은 테이블하고 그래도 캠핑이니 불 한번 지펴줘야겠기에 그 불 지필 화롯대 그리고 코펠의 식수 라면하고 먹거리 몇 개 그게 전부였다는데요. 그런데 그게 전부라고 해도 그걸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날은 친구 중 둘이 차를 가져와서 그 차에 나눠 타고 갔었답니다. 그곳은 차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정식으로 길이 난 곳도 아니고 차를 많이 아끼는 사람이라면 절대 갈 수 없는 그 정도로 숲풀이 우거진 곳을 뚫고 들어가면 나오는 만경강 본류에서 갈라지는 좁은 가지천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장소에 도착해서 짐 내리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한 것도 없는데 해가 저물고 어두컴컴해지기 시작하더래요. 모두 퇴근하고 바로 온 거라 출출하고 비록 텐트도 없고 갖춘 것도 없었지만 그렇게 야외에 나와서 친구들과 야영을 하니까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는데요. 더군다나 민수와 친구들은 그렇게 야생에서 1박을 하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낚시는 무슨 낚시냐, 고기부터 먹자, 야생 느낌 충만하니까. 이쪽으로 모두 통일이 돼서는 고기 굽고 밥 먹고 간단히 맥주도 한잔하고 그리고 평소와 마찬가지로 오고 가며 대화를 나누듯 모두 자리에 앉아서들 대화꽃을 피웠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남자들끼리 그리 할 말들이 많았는지 지금은 다들 떨어져서 지내지만 그땐 정말 그렇게 죽이 잘 맞았다고 하고요. 정말 인생에서 가장 그리운 시절이었다고 해요. 어쨌든
모두들 그렇게 웃고 떠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때가 새벽 1시 조금 안 된 시간이었다는데 친구가 데리고 온 그 진도 믹스견. 가만히 엎드려서 눈동자를 요리조리 굴리면서 사람들이 고기 줄 때만 기다리던 그 녀석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물 건너편을 뚫어져라 응시하더래요. 처음엔 걔가 그렇게 갑자기 일어나니까 뭐 있어? 하면서들 그 걔가 쳐다보는 곳을 모두 쳐다봤다는데요. 그 주변을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서 모두는 그냥 야생동물이라도 봤겠거니 하고는 다시 대화를 이어가려는 그때 갑자기 그 개가 막 뒷발질을 하면서 으르렁거리고 짖어대는데 그렇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개가 한 곳을 보고 짖거나 하면 오싹하잖아요. 모두는 그쯤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개가 짖는 곳을 좀 전보다 더 자세히 뚫어져라 다시 봤고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하면서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켰는데 거기엔 수면 위로 얼굴을 반쯤 내민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형상이 있더랍니다. 그 형상은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반쯤 내민 사람 얼굴 형상이었고 모두가 그걸 인지했을 때쯤 그건 천천히 물속으로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걔는 계속 그쪽을 보고 짖고 사람들은 그거 보고 겁먹고 움츠러들고 봤지? 너도 봤지? 거기에 있던 5은 그 영상을 보고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서로에게 물었고 모두의 대답은 나도 봤다였는데 바로 그때 사람 소리라고 하기엔 좀 날카롭고 그렇다고 짐승이 그렇게 웃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마치 여자 여럿이 웃는 듯한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눈앞에서 활활 타던 화롯대 모닥불이 바람도 불지 않는데 마치 강풍이 불어와서 꺼지기라도 하려는 듯 크게 흔들렸다고 하고요. 그런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고 불이 막 흔들리니까 그때까지 뒷발질하면서 사납게 짖던 개는 정신없이 우왕좌왕하면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였다는데요. 그런 모습을 본 개 주인은 그런 개를 진정시키려고 달려가서 개를 끌어안았는데 개는 주인이 끌어안아도 어딘가에 숨으려는 듯 주인 품을 벗어나려고 막 있는 힘을 다해 발버둥치더랍니다. 그때 그 개는 안고 있는 개 주인 옷에 오줌을 지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면 거길 빨리 빠져나오는 게 맞겠죠. 그런데 거긴 수풀이 빡빡해서 낮에도 차를 빠르게 돌려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지형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상하고 기괴한 여자들 웃음소리, 바람 한 점 없는데 흔들리는 모닥불, 개가 겁에 질려서는 오줌까지 지리고 발버둥 치는 모습까지 보니까 모두는 이게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다면서 긴장을 하면서도 설마 성인 남자가 5인데 설마 무슨 일 있겠냐면서 바로 주변에 그 몽둥이로 사용할 만한 좀 크기가 있는 나무들을 손에 쥐고는 떨고 있는 개는 차 안에 넣어주고 차 시동 켜고 라이트 켠 다음에 차 옆에서 서로 등을 맞대고 주변 경계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 웃던 소리가 그렇게 한뒤에 그쳤는지 아니면 그 전에 그쳤는지 그렇게도 움직이느라 정신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경계를 하고 있으니 그 이상하고 기분 나쁜 소리는 더는 들리지 않았고 강하게 흔들리던 불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가만히 타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서로들 긴장해서는 나지막하게 뭐 보이는 거 없냐는 그것과 관련된 말만 할 뿐 다른 얘기들은 하지 않았다는데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해가 떠오르고 날이 밝아지면서 물 한 개가 피어오르더랍니다. 그러고도 한동안 민수와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가만히 날이 밝았음에도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한숨만 나오는데 온몸이 땀에 젖고 떨리고 굳어서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경험을 하기 전엔 친구들과 얘기할 때도 만약 귀신이 있어서 자기 죽이면 자기도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말인데 그럼 귀신 됐을 때 가만두겠냐는 마인드를 가진 민수와 민수 친구들이었다는데요. 그런 일을 직접 경험하니까 그냥 모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냥 그 상태로 몸이 굳어버렸다는 거죠. 마치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보고 놀라는 그 고라니 마냥. 그리고 그때의 일은 지금까지도 모두에겐 충격이라서 그 뒤로는 민수와 친구들은 낮에도 그곳엔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아무도 없는 어두운 새벽 강가. 그런 강가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면? 저는 그 기분 알기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경고하는 경고문을 봤을 때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경고문에 나타난 사고가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고라는 걸 인정하시나요?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이번 사연은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익명으로 보내주신 구독자님의 사연 지금부터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제보자님이 이 일을 경험하신 건 대략 20년 전쯤 충남 대천의 어느 작은 마을 저수지였다고 합니다. 제보자님은 이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낚시를 다녀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후로는 물 근처에도 가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인천 부평이라는 곳에 사시던 제보자님은 대학을 졸업하고 계속 취업이 안 되니까 공무원 시험을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도서관에 다니면서 도서관에서 시험 준비를 하던 분들과 친해지셨다고 하는데요. 그때 알게 된 분은 세 분이신데 지금도 친하게 지낸다고 하세요. 제보자님까지 넷은 좀 답답한 마음에 낚시나 다녀올까 하고 그런 얘기가 나와서 낚시를 가게 되셨는데 일행 중 한 분만 낚시를 하시고 나머지 세 분은 낚시가 처음이었다고 하세요. 이때 장소는 정하지 않았었지만 충남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건 친구분들 중 낚시를 할 줄 아시는 분이 충남 쪽이 낚시하기 좋다며 추천을 해서 떠난 거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그때 서해안 고속도로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때라 한번 가보고 싶으셨다고 해요. 제보자님은 그 사연이 있던 장소를 가시기 전에 다른 저수지 몇 곳을 가셨었다고 하세요. 그런데 간 곳 모두 낚시꾼도 많고 야영을 하기에도 경치가 별로라서 계속 돌아다니시다가 그 장소에 가게 되셨다고 하십니다. 가신 곳은 작은 저수지였는데 마을도 멀찌감치 있고 산에 둘러싸여 경치가 좋았었대요. 낚시를 하는 사람도 안 보이고 일행분들만 있어서 제보자님과 일행들은 만장일치로 그곳으로 결정을 하셨답니다. 차를 몰고 저수지로 들어가는 길은 비포장 도로인데 좁고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었다고 하세요. 그런데 저수지가 시작되는 지점에 익사사고 위험구역, 수심 깊은 곳 이렇게 쓴 경고 편말이 있었는데 낚시를 하러 온 거지 수영을 하러 왔냐면서 누구 하나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네 분 모두 낚싯대 하나씩 잡고 알려준 대로 하는데 알려준 분도 못 잡고 모두 입질도 없었다고 하세요. 그래서 다들 낚시는 내일 하자라고 하며 바로 자리는 술자리로 바뀌었다고 하십니다. 소주 한 잔에 이야기 한 잔 곁들이는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말이죠. 네 분 중 한 분은 술을 아예 못해서 자리만 즐기고 술을 마시다가 일행 중 한 분이 너무 피곤하고 추위가 오른다면서 먼저 자야겠다고 차로 가셨대요.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계속 술을 마시는데 얼마나 지났을까 차에서 쿵쿵 소리가 나더랍니다. 차 쪽에서. 그래서 세 분은 뭐지 하고 차로 달려갔대요. 몇 미터 앞에 있어서. 먼저 잠을 자러 간다던 분이 차 밖에서 차 운전석 쪽에 머리를 들이받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세 분이 이 친구분 자꾸 말리는데 그 친구분 눈이 돌아가 있더랍니다. 눈동자는 흰자가 보이고 입에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차를 얼마나 세게 들이받았는지 이마가 부어올라서 찢어지기 직전이었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가지고 간 물을 얼굴에 들이붓고 있는 욕 없는 욕 다 해가면서 뺨까지 때리고 그제서야 조금 정신을 차린 친구분이 진짜 겁에 질린 표정으로 여기저기 막 쳐다보더래요. 그러더니 야야 여기서 빨리 나가야 해, 빨리 가자, 빨리 가자고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차 안으로 뛰쳐들어가시더랍니다. 그래서 제보자분하고 친구 한 분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친구 안심시키시려고 차로 이제 들어갔고 낚시를 할 줄 안다는 분이 낚시를 하던 자리 정리하려고 가셨었다는데 그분이 소리를 지르면서 허겁지겁 뛰어오시더랍니다. 그리고 차에 들어온 그분도 빨리 가자고 소리를 막 지르시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낚싯대들이 자리에 없어서 찾아보니 낚싯대 4대 모두 저수지에 바로 우뚝 서서 휙휙 돌고 있더래요. 이게 장난일 리는 없고
그때 막 겁이 나서 창가 쪽을 바라보지도 못하겠더랍니다. 그러다가 제보자님은 이제 차 문을 잠궈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아까 술을 마시던 그 돗자리에 차키를 놓고 오셨다는 거예요. 돗자리는 그 차 몇 미터 앞에 있어서 진짜 용기를 내서 달려서 돗자리로 갔었는데 그때 그 순간 제보자님은 물에서 땅으로 올라오는 무언가를 보았다고 합니다. 아주 시꺼멓고 몸은 축 처져 있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한기가 느껴지셨다고 해요. 제보자님도 기겁을 하고 차로 달려가서 차 문을 잠그고 친구분들에게 고개 숙이고 밖에 절대 쳐다보지 말라고 하셨었대요. 그런데 그 순간 차 밖에서 굉장히 음침한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진짜 그냥 사람이 웃는 웃음소리처럼 선명하더래요. 그래서 셋은 고개를 숙이고 진짜 못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데 아까 전에 차를 머리로 들이받던 친구가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고 난리를 피우기 시작해서 친구 세 분이 그 친구를 잡고 말리려다가 그 세 분은 보게 되었답니다. 얼굴은 젖은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고 그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흰 눈동자로 그 자신들을 째려보면서 귀까지 찢어져 있는 입으로 웃고 있던 여자를요. 제보자님은 술을 마시지 않은 친구에게 차키를 주면서 운전을 하라고 했대요. 그런데 이 친구분이 장롱면허인데 바로 키를 받고 핸들을 잡더랍니다. 그만큼 상황이 그렇게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그 좁은 길을 지나서 그 저수지를 빠져나오니까 길가에 불이 꺼진 작은 주유소가 있더래요. 일행분들은 거기에 차를 세우고 잠시 숨을 이제 돌리셨다는데 머리를 들이받던 친구는 계속 막 뭘 흘리면서 울고 있고 운전을 한 친구는 핸들에 머리를 기대서 눈을 감고 있고 낚시를 할 줄 안다는 친구분은 우는 친구 안고 있고 그냥 모두 온몸이 땀으로 푹 젖어서 차 안에서는 그때 땀 냄새가 막 진동하고 진짜 이게 뭔가 싶더랍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 그냥 진짜 아무 생각도 아무 말도 안 나오더래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공포 영화에서 본 거 뭐 막 그게 뭐야 하는 거 있잖아요. 무서울 때 그냥 진짜 그런 거 없이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나를 세우고 아침에 보니까 주유소도 폐건물이었대요. 그냥 영업이 끝나서 불을 끈 게 아니라 간판만 있고 다 쓰러져가는 폐건물. 진짜 이게 뭔가 싶더래요. 머리를 봤던 친구분도 정신이 들어왔는지 안정이 되고 제보자님과 일행들은 거기에 핸드폰이며 지갑이며 이제 다 놓고 와서 다시 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도 낮이 되기 전까지는 갈 용기가 안 나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낮이 된 뒤에 저수지로 다시 가서 물건들을 잽싸게 챙기는데 차를 세운 뒤쪽으로 쓰러진 편말이 보이더래요. 익사사고 발생 지점, 낚시 야영금지, 그리고 절대 입수 금지라고 써진 경고 편말이 쓰러져 있었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데 머리를 봤던 친구가 말을 하더래요. 어제 그 여자가 그랬어. 새 것들이 왔다고. 이제 덜 외롭겠다고. 그 말을 듣고 제보자님은 도저히 운전을 할 수 없어서 서산휴게소에서 반나절을 보내시다가 올라오셨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 뒤로는 내부는 절대 물가에 가지 않으신다고 해요. 어떠신가요?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 세운 것들은 절대 무의미하지 않다는 걸 믿을 수 있으신가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실 분도 많으시겠죠. 저는 그런 분들 이해합니다. 저도 그 일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랬었으니까요.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님들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말 잘 아실 겁니다. 인과. 그래서인지 우린 좋거나 혹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그 일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이 원인이라고 그렇게 말도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이번 이야기는 이상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상은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은님이 경험한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그때 그 일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1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처음만큼은 아니지만 가끔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함께 그 일을 경험한 제 친구도 그렇고 말이죠. 그때 제가 친구랑 간 곳은 금천지라는 곳인데 거기가 꽤 크거든요. 제가 볼 땐 그냥 어마무시하게 큰데 또 잘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분명 그게 뭐 크냐고
거기가 뭐 크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땐 거기가 무지 넓은 곳이었거든요. 그때 친구랑 같이 그쪽으로 이제 밤낚시를 간 날이었는데 주차하고 좀 걸어가다가 갈림길이 나왔는데 거기서 좌측 길로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제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린 사람들이 있으면 좀 불편하기도 하고 우리가 떠들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여럿이 와서 떠드는 것도 그렇고 아니 모르는 사람이 와서 말을 거는 것도 좀 별로고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심한 경우엔 술 냄새 진짜 심하게 풍기면서 말을 걸고 안 가던 사람도 있었어요. 우린 그때 시비 붙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란 그런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린 어딜 가든 이제 되도록이면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낚시를 해왔기 때문에 그날도 제 방 쪽으로 안 가고 그 저수지랑 그 산하고 붙은 그 산길 쪽으로 그 길을 넘어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낚시를 하려고 그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친구가 땀을 무지 많이 흘리더라고요. 그때가 초봄이라 날이 선선하다는 것보다 좀 더 싸늘한 그런 날씨였는데 말이죠. 새벽엔 겨울만큼은 아니지만 겨우 이제 영상권에 들어가는 그런 날씨였는데 친구는 몸에서 열이 난다면서 땀을 무지 흘리더라는 거죠. 전 몸살이나 뭐 감기 걸린 거 아니냐면서 이제 우리 낚시 하지 말고 그냥 가자고 했었는데 그건 또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까지 갔는데 그냥 가는 게 뭐 붕어들한테 예의가 아니라면서 말이죠. 우린 거기 가면서 이제 마리수 재미를 생각하면서 갔었거든요. 거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리수도 잘 나오고 그리고 허리급 이상도 가끔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때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친구도 그때 뭐 땀만 좀 많이 나고 아픈 건 아니라면서 이제 갔었는데 어찌됐든 그때 우리는 싱글벙글이었어요. 땀이야 이제 산을 오르니까 당연히 나는 거 아니겠냐는 그런 친구 말에도 웃음이 있었고요. 우린 그때 이제 밤새 낚시를 하면서 낚시를 할 생각에 부풀어서는 날도 좀 지나면 이제 어두워질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서두르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힘들게 이제 저수지 옆길로 난 그 산길로 걸어서 밤새 낚시를 이제 해야 하니까 그 마음에 드는 장소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가던 중이었는데요. 가는 길에 넝쿨들이 엄청 있더라고요. 그게 보면 누가 땅에 이제 갈색이나 흑색 나일론 줄을 박아놓은 것 같거든요. 질기기도 엄청 질기고요. 그리고 그게 땅에 아주 얕게 올라와 있는데 그거 못 보고 이제 거기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산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그런데 걸려가지고 넘어지면 그런 건 정말 생각하기도 싫죠. 그때 우리가 가는 길에도 그런 넝쿨들이 있었는데 우린 들뜬 맘에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가느라 그걸 못 봤었고요. 그래서 그 넝쿨에 이제 친구가 발이 걸려서 넘어졌는데 붕어 낚시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낚시 의자랑 낚시 가방이 제법 무겁거든요. 절대 무시 못하죠. 그런데 넘어질 때 그런 걸 이제 짊어지고 손으로 땅을 짚었으니까 그렇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많이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전 친구한테 다가가서 이제 괜찮냐고 다치진 않았냐고 물었는데 친구는 제 말을 들었는지 말았는지 절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막 몸을 뒤적거리는 거예요. 뭔가 막 찾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저기 이제 막 뒤지다가 낚시조끼 주머니를 이제 뒤적거렸는데 그때 낚싯줄 자를 때 쓰는 그 작은 라인 커터를 꺼내대요. 그리고는 그걸 유심히 쳐다보더니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아무 말도 없이 그걸 가지고는 자기가 걸려서 넘어진 그 넝쿨을 끊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그냥 그게 그러니까 그때 친구가 장난치는 걸로 알았거든요. 평소에도 유쾌하고 재치도 많고 장난도 좋아하는 친구라 그때도 넝쿨에 걸려서 넘어졌지만 그렇게 장난으로 넘어진 화를 풀려고 하는 줄 알았죠. 그래서 전 그런 친구를 보면서 이제 웃으면서 됐다고 그만 가자고 그러고는 그런 친구를 지나쳐서 제가 먼저 앞으로 걸어갔는데 친구가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는데 그때 친구는 진짜 화가 많이 난 듯한 표정을 하고 말이죠. 그 작은 라인 커터로 그 넝쿨들을 자르고 있더라고요. 전 그제야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런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 그거 아시죠? 온몸에 그 닭살이 올라오는 거 그게 팔에 쫙 올라타면서 소름이 올라오는데 그리고 그때 친구는 이제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그 넝쿨들을 끊고 다녔었고요. 대박이죠. 그 모습을 직접 쳐다보고 있는데 진짜 오싹하더라고요. 아니 대부분 그런 거 끊을 때 그 오리걸음 자세처럼 이렇게 앉아서 끊잖아요.
근데 친구는 아예 무릎을 꿇어서 이제 기면서 끊더라는 거죠. 야, 진짜 이거 이상하다. 미치겠네. 지금 이게 뭐지?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 그리고 그 이상한 분위기에 더해서 좀 전까지 어두워질 것 같던 그 하늘이 그때는 아예 해가지고 어두워져 버렸고요. 근데 그 친구는 그때 넘어진 자리에서 더 어두운 그 산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그것도 무릎으로 기어서. 진짜 그냥 봐도 상황이 심각한 느낌? 날이 어두워지니까 괜히 겁도 나고. 그래서 전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면서 그 친구한테 다가갔는데, 야야 왜 그래? 야 안 갈 거야 이러면서. 그런데도 친구는 아무 말도 없이 계속 땅을 기면서 넝쿨을 끊고 있고, 전 그런 친구 모습을 보니까 그땐 진짜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확신이 들었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달려가서 친구를 잡고 이제 힘껏 흔들었는데, 그때 저를 보는 그 친구 눈은 마치 그 혼자 소주 3병 정도는 마신 것 같은 그런 눈빛? 눈빛도 없죠 뭐. 그냥 그렇게 소주를 혼자 3병 마신 것처럼, 그런 사람처럼 눈이 그냥 풀려 있더라고요. 전 그런 친구를 보고 이제 정신 차리라면서 귓삼대기를 날렸는데, 친구는 그때 이제 그 귓삼대기를 맞은 뒤에 그제야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눈을 몇 번 껌벅껌벅거리더만 절 쳐다봤는데요. 그래서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니까 오히려 친구가 더 놀라더라는 거죠. 자기가 지금 거기 왜 있냐면서요. 그리고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면서요. 친구는 그때 무릎이랑 또 다른 곳들이 이제 아파지는지 통증을 호소하면서 자기 몸을 여기저기 보기 시작하는데, 그때 자기 몰골을 보더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옷은 또 왜 이 모양이고 무릎은 또 왜 다 까져 있냐고 그렇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히는 거죠. 그때 친구는 자기가 기어다닌 건 물론 넘어진 것도, 아니 그냥 넘어지기 바로 전부터 아예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무슨 귀신의 시욱이라도 한 것 마냥. 그런데 그때 친구가 뜬금없이 할아버지는 어디 가셨냐고 하는 거예요. 넘어진 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저랑 대화를 하면서 갈 때, 그러니까 넘어지기 바로 전에 그 산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우리 쪽으로 달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미친 소리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전 친구가 넘어진 부분부터 이제 있었던 일을 얘기했는데, 그때 친구는 산 쪽을 바라보면서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있었고요. 근데 그때 친구가 제 말을 듣고 있던 게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거. 제가 한참을 얘기하는데 친구가 저보고 그냥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고 정신 좀 차리라고 말하는데, 친구는 그렇게 말하는 제 손을 잡고 이제 끌면서 조용히 작은 말로 그냥 따라와. 그때 이렇게 짧게 한마디 하고는 그냥 가자고 하는데, 전 짜증이 날 대로 나서는 그 친구가 잡은 손 이제 뿌리치고는 큰 소리로 왜 그러냐고, 이유라도 좀 알자고 하는데, 그때 산 쪽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소리가 나니까 친구도 내려가던 걸 멈춰서서 가만히 산 쪽을 바라보고, 저도 천천히 고개를 돌려서 그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고, 좀 전에 우리가 있던 거기, 친구가 넝쿨 자르던 거기 바로 윗쯤 같은데, 이 산이라 더 어두우니까 잘 안 보이지만 바로 윗쯤 같은데, 근데 거기 보니까 새빨간 그런 눈은 아닌데 붉은 안광이 보이더라고요. 확실히 분홍에 가까운 붉은색? 하여튼 희거나 푸른색은 아니고 붉은 쪽에 가까운. 그리고 그건 좀 전에 우리가 있던 자리로 내려왔는데 멧돼지였어요. 밤낚시하다 만나면 물귀신보다 위험하고 무섭다는 게 멧돼지거든요. 그래서 저랑 제 친구는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등에서 낚시 가방을 내려서 거기서 낚시 의자를 세운 뒤에 그 뒤에 몸을 숨겼고, 최대한 너랑 붙을 생각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려고, 그리고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고 그 녀석 움직임만 슬쩍슬쩍 보면서, 정면으로는 그 눈도 못 마주치죠. 마주칠 수가 없죠. 정면으로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렇게 있었는데요. 근데 다행히 그 녀석은 그런 우리 의도를 알았는지, 그런 우리의 그 순수한 마음이 통했는지 그 우리가 있던 자리에서 몇 번 킁킁거리더니 다시 산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우린 그때 동시에 이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한숨이 나오는데, 진짜 10년 감수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보고 저도 이거 안 되겠다 싶었고요. 그래서 친구랑 전 거기서 서둘러서 나왔는데요. 제 방 가까이 가니까 역시나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전 친구랑 같이 걸어가면서 친구한테 그 다치고 아픈 데는 좀 괜찮냐면서, 좀 어떠냐면서 물었는데, 친구는 크게 다친 건 없고 뭐 아픈 것도 좀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가 먼저 그냥 가기 뭐하니까 거기 사람들 많은 데서
우리가 하려던 낚시나 하다 가자고 하는 거예요. 뭐 저도 친구처럼 그냥 가긴 좀 그렇고 그제야 좀 안심이 돼서 사람들 많은 거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으면 뭔 일 있냐 싶잖아요. 이제 뭔 일 있겠냐 싶어서 저도 좋다고 말을 했고 말이죠. 우린 일부러 그래서 사람들 가까이 자리 잡고 조용하고 빠르게 이제 준비를 하고, 그리고 각자 세팅 다 하고 낚시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평소 같으면 서로 이제 웃으면서 이런저런 말도 하고 그랬을 텐데 서로 아무 말도 없이 정적만 흐르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스타일들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먼저 그 정적을 깨고 이제 물쪽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제 옆에 앉은 그 친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요 물이 있는 앞쪽 낚싯줄을 보면서 물어봤죠. 아까 진짜 기억 안 나냐고. 그러니까 친구는 처음 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자기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그 목소리가 힘이 없고 처져 있더라는 거죠. 영혼 없는 말투라고 하잖아요. 딱 그런 느낌. 그래서 친구 얼굴을 보니까 좀 굳어있는 느낌이랄까? 확실히 안색이 좋지 않게 보였는데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 있냐고, 그리고 아까 멧돼지는 나오기 전에 먼저 본 거였냐고,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가자고 이제 말을 한 거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친구가 잠깐 멍하니 절 보더니 가볍게 웃고는 말을 했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가기 전에 멧돼지를 직접 봐서 그래서 가자고 한 건 아니었다고요. 그때 자기가 뭘 하고 왜 기어다녔고 산 쪽으로 거긴 또 왜 간 건가 하고, 자기가 이제 올라갔던 그 산을 봤는데 그 자리에 자기가 처음 봤던 그 할아버지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무언가가 그 어둠 속에서 어렴풋이 보이더래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귀로 들리는 그 목소리는 아닌데, 그렇게 귀로 들리는 목소리는 아닌데 마치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식으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고마웠다고, 덕분에 이제 편해질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그 흐릿한 이제 할아버지 비스무리한 그건 마치 안개처럼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사라지면서 들리는, 아니 전처럼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 말이 그때 들려온 것도 할아버지 느낌이 나는 목소리인데 우리 보고 빨리 산에서 내려가라고 하더라는 거죠. 거기 있지 말고 빨리 내려가라고. 그래서 친구는 그 느낌을 믿고 제 손목을 끌고 내려온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이든 뭐든 그냥 친구의 촉이었든 어쨌든 그땐 친구가 거기서 가자고 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멧돼지한테 당하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친구랑 낚시를 가면 그때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전 신기하거든요, 그때. 그런데 친구는 좀 싫어하더라고요. 아직도 가끔 그 할아버지가 꿈에서 나오는 것 같다면서 말이죠. 이상은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늦은 시간 산속의 할아버지라, 그것도 제보자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친구에게만 보이고, 그런 이상한 할아버지가 위험하다고 자리를 피하라고까지 알려주고, 신기하고 기묘하네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상은님 친구에게 고맙다고 한 거, 덕분에 편해질 것 같다고 한 거, 그게 무슨 말일까요? 혹시 산에 있던 산 넝쿨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